네, 반갑습니다. 56번 행정벌입니다. 안 나온 거는 복습하고 있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밑에 내려가서 얘기하면 되는 건가? 그럼 돈 내? 안 내? 야, 역시 노량진 좋다. 신림동은 5,000원씩 내요. 5,000원씩. 빠지면 5,000원. 그래서 안 빠지는 건가 보다. 그치? 네. 받으라고 그럴까? 밑에 내려가서 이제? 받아, 10,000원씩. 이렇게 할까? 싫어? 행정벌. 우리가 전통적 은맹학보사에는 행정강제하고 행정벌하고 있었어요. 행정강제에는 강제집행하고 즉시강제가 있었고, 사전에 의무 부과하냐 부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강제집행, 즉시강제가 나눠졌었습니다. 이제 벌인데, 기본적인 차이점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봐요.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은매학보사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새로운 은매학보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의무행학보산인데 행정강제는 말이에요. 행정강제는 장래를 향하는 겁니다. 행정벌은 과거를 향하는 겁니다. 행정강제에서 중심은 뭐예요? 즉시강제요? 강제집행이요? 원칙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칙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강제집행이 원칙입니다. 즉시강제는 예외입니다. 강제집행이 원칙이고 즉시강제는 예외다. 그러면 강제집행으로 들어갈 테고 거기서 2단화는 이행강제금이었었어요. 그렇죠? 얘는 2단화였어. 그러니까 대강이직에서 대강직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강제의 중심은 강제집행, 강제집행 중에서 2단화 빼고 대강직 얘네들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강제는 직접적 강제수단이다, 집행력의 행사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우선 맞는 거예요. 알겠죠? 질문이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행정벌은 어떨까? 행정강제는 장래를 향하고 행정벌은 과거를 향하고, 행정강제는 직접적 강제 수단으로서의 집행력 행사라면 행정벌은 이거는 제재력 행사죠. 간접적 강제 수단으로서의 이거는 제재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우선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안 오케이? 행정강제, 행정벌. 이건 어쨌든 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얘 중심은 얘기한 대로 강제집행이고 대강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서 얘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응징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직접적인 강제수단 쪽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얘는 집행력의 행사, 동일상태 실현입니다. 동일상태 실현. 그 다음 밑에는요, 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제재력의 행사의 기본을 두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비교하시고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비교도 문제로 나와요. 네, 그래서 생뚱맞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벌이라는 것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 당연히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행정주체가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 통치권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외부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외부관계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처벌이라고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처벌이라고 하니까 처벌에 사실은 해당하지 않는 과태료는 또 뭐예요? 이건 또 그냥 부가적으로 달라붙는 친구. 기본은 누가 되는 거지? 형벌입니다. 기본은 형벌. 행정벌의 기본은 행정형벌. 과태료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걔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행정형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형법상의 형벌을 가하는 행정형벌이 있는데, 형법상의 형법상의 형벌을 가한다고 해서 이게 형사벌하고 여기에는 행정벌이 똑같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아니고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뭐 이런 것들, 벌금, 구류, 몰수, 과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법에 있는 처벌을 한다 이거예요. 형법에 있는 처벌을 한다. 종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종류가 똑같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형벌인 거예요. 예, 형법에 있는 처벌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행정, 형벌 이렇게 가는 거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법 적용하는 형사범하고 우리 쪽의 행정범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어떤 게 다를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측 통행합니까? 좌측 통행합니까? 자동차 운전을 해봤어야 알지 뭐 이러지 말고 지나가는 거 보면 다 알잖아. 그치? 우측 통행하지? 우측 통행한다고요. 그러면 쪽발이들은 어떤 통행이에요? 좌측 통행하죠. 그러니까 쪽발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남의 나라 또 공격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누구 있어요? 둘 다 섬나라, 없어져 버려야 되는 나라. 영국이 있죠. 예, 그 신사의 나라 아니죠. 양아치의 나라죠, 그거. 그죠? 영국 가면 아무 데서나 칼부림해요. 그죠? 미국 가면 아무 데나 총질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도박꾼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어저께 뉴스 봤어요? 미국의 청소년들이 총 주지 말고 우리한테 제발 우리의 생명 좀 지켜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총 주는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지 돈 벌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되고 돈은 벌겠다. 이게 명박이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그럼 정치를 못하게 해야 돼요. 예, 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단 한 번이라도 회사를 다녔거나 또는 기업에 몸을 담은 자는 절대 정치판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어야 돼요. 걔들 생각 자체가 DNA가 달라요. 그죠? 절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정치를 했었어야 됩니다. 예, 태어났을 때부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 같은 사람들 태어나서부터. 그래도 도망 나오잖아, 정치판에서.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예, 기업인들은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로 다 말아먹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치면 김정은이 트럼프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얘는 겁만 주지 사실 뭘 안 하잖아. 그치? 예, 트럼프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문재인 우리 문통님께서 지금 기분 더러워지셨죠? 예, 두 번째 분노를 느꼈습니다. MB에게 분노를 한번 느끼고 트럼프에게 분노를 한번 더 느꼈죠? 우리한테 관세 겁나 매긴다고 하잖아요. 새끼들 미친놈들 아니야? 지들이 우리를 자기들 필요로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 필요로 일본에 있는 거고. 그쵸? 우리가 언제 와달라고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치? 예, 나가 필요 없습니다. 주한미군 없어도 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 있어요. 누구만 없으면 MB만 없으면. 그죠? 방위청이 해먹은 그 돈만 그대로 갖다 놔도요, 야, 이거 총이 그냥 총알이 알아서 쫓아가서 죽이는 총도 살 수 있어. 예, 무슨 소리예요. 그치? 걔네들 다 굶어 죽이면 우리는 자주국방 가능합니다. 그죠? MB 라인 다 굶어 죽이면 우린 자주국방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훌륭한데. 그치? 뭔 소리 한 거야 지금? 아유, 그냥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뭐가요? 쪽발이가 좌측 통행하죠. 그쵸? 그 다음에 걔네들이, 영국 애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 나쁘게 말하려면. 예, 뭐라고 불러야 돼? 예, 뭐 하나 만들어. 너 잘 만들잖아. 뭐 마뜩한 거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알겠지? 그래서 걔네들 좌측 통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측 통행, 좌측 통행, 이게 살인, 강도, 강간, 사기, 절도 이런 거랑 같은 수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좌측 통행할 수도 있고 우측 통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 우리는 우측 통행합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 우리도 지금도 적응 안 되잖아. 우리 보행도 우측 보행하라고 하잖아, 이제. 그쵸? 옛날에 어렸을 땐 좌측 보행으로 배웠잖아요. 전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도요, 계속 우측으로 올라옵니다. 학생들이 앞에서 안 움직이죠? 나도 안 움직입니다. 나 피해가라, 이 새끼야. 왜? 나는 우측 보행하고 있거든. 왜? 네가 뭔데 좌측 보행을 해, 도대체? 이런 거죠. 난 정말 규범을 준수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 바뀌는 거잖아. 그래요. 이거는 그렇게 질서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벌 주는 게 행정벌입니다. 이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연범이 아니라고요. 자연범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 형벌, 형법에 있는 거기 이름이 있는 사형, 징역, 금고 뭐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건 맞지만 형사범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 다음 행정벌에는 뭐도 있어? 과태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 그냥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이 뭐 직접적인 행정 목적을 침해하면 행정형벌이고 간접적인 행정 목적 침해를 하게 되면 행정질서벌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본은 행정형벌이고요. 행정형벌이고 그다음 의무태만. 태만. 게으른 놈의 새끼들 혼내주는 게 과태료예요. 의무태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내 머릿속에는 뭐 학원과 관계된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원장들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교육청 가갖고 여기 동작교육청 가야 되거든. 요 바로 옆에 있잖아. 동작교육청 가갖고 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 안 받으면 뭐 부과해? 과태료 부과해요. 그게 그냥 의무 태만이잖아. 그쵸? 교육 안 들어온 거밖에 없죠. 근데 교육 안 들어왔다고 뭐 바로 뭐 학생들한테 어떤 법익 침해를 발생시킨 건 없어요. 그죠? 그런 게 과태료입니다. 의무 태만. 이걸로 기억하세요. 과태료는 의무 태만이다. 행정범은 행정법규 위반으로 성립되는 범죄다. 행정법규 위반. 그것을 범죄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비로소 범죄다. 원래부터 범죄가 아니라 법이 있기에 범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법정범이란 뜻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범죄다 이거예요. 법정범, 자연범과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행정강제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방금 우리 봤죠? 행정벌은 과거를 향하고 있다. 행정강제는 장래를 향하고 있다. 행정벌은 간접적 강제수사. 이거 벌 받는 게 겁나가지고 지키잖아.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항상 여기서 강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법관계여서 강제가 안 되네. 이게 문제야. 이게. 근데 강제라는 방법이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나 시도를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올해 합격할 거니까. 그치? 설마 올해 떨어지는 사람이 여기 있진 않겠지?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 아니 와도 돼. 근데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말고 2019년 대비 쪽으로 해서는 강사들끼리 지금 거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아이씨 좀 야, 내가 대표 강사라며 홍보 좀 해. 홍보를 아유, 그 참 그러는 거야. 그 저기 뭐라고 GDM? 하여튼 뭐 저기 그 막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면 인터넷에다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 왼쪽 오른쪽에. 학원들. 그죠? 그거 뜨는 거 나도 지금 뜨거든요. 그거 하는데 제대로 뜨려면 어디야 에듀윌 뭐 이런 애들처럼 하려면 한 20억 내야 되거든요. 네이버에다가. 그게 뭐가 필요하냐. 한 몇천만 원 내갖고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온 학생 몇 명인지 세봐. 한 명도 없어. 야, 그럼 학원에서 돈 얼마 날린 거냐, 도대체. 그걸 우리 술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여러분 공부도 똑같은 거고, 학원 운영도 똑같은 거고, 딱 필요한 만큼 하십시오. 필요한 만큼. 오버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밤 새지 마시고. 알겠어요? 밤 샌다고 공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새는 거야. 우리는 일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보시면 여러분 저기 1호선으로 내려오시는 분 계십니까? 1호선. 9호선 말고 1호선. 1호선이야? 몇 시 출근해? 7시면 출근하? 8시쯤에? 왜 이렇게 늦게 와, 출근을. 7시, 8시 사이에 1호선 쪽 출근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아침마다 나를 보게 될 겁니다.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웃기지? 기본입니다. 기본 성실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회사, 학생, 강사,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항상 정문 앞은 제가 지켰습니다. 후배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우선 난 서 있는다. 그러면 따라와요. 그러면 아유 형님 고생하시는데 하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갈 건데 한 달 안에 직원 나한테 안 따라붙으면 그때 내가 어떤 행동하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기태가 따라온다고 하는데 옆에서 따뜻한 걸 됐다고 필요 없다고 나 혼자 한다고. 그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54,000원 듭니다. 54,000원이면요. 54,000원이면 밖에서 학생 100명 불러드릴 수 있어요. 네, 노량진에 제가 누군지 패스원에 행정법 강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패스원이 행정법 강의하는지를 몰라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선생님들이 갖고 야 PPT 이렇게 만들어 너희들은 살아남아라 막 그러면서 우리 40 초중반의 젊은 강사들한테 엄청 도움들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성실히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침에 절대 일찍, 여기 새벽 5시인가? 자습실 열어요. 알겠어요? 5시에 나와야지 학생이. 여기서 10시 반이면 퇴근하잖아. 퇴근하고 새벽 5시엔 당연히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합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딴 애들 다 그렇게 공부해요. 똑같이는 해줘야지. 시간이 지나면 사법관계에서도 강제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왠지 알아요? 지금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게 성공하면 여기에는 진짜 명품족이 생겨요. 여기 못 들어와서 안달을, 돈을 얼마를 불러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합격을 1년 안에 시켜준다면 진짜로 뻥카 치고 돈 돌려주는 거 말고 진짜 합격이 된다면 거기 돈 얼마 내도 사람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죠? 불확실성의 늪을 빠져나가게만 해준다면 그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확실한 게 맞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우선 내가 벌써 작년에 증명했고 그것을 이제 전과목 증명을 해드릴게. 이건 단순해요. 살면서 이 생각 하나만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이제 끝내고 이 생각 하나만 하십시오. 난 통진당이 무너진데도 이석기의 책임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선배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한 명에 의해서 쓰러진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 책임은 뭐냐면 나를 놓은 겁니다. 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 붙잡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저를 스카우트할 때 스카우트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전교를 돌아다니면서 딴 학교 막 돌아다니면서 토론회 가고 아무 데서나 쌈질 걸고 돌아다니던 나를 딱 보고 와, 너 뭐하는 새끼냐?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조직을 검증하겠소. 나를 통과하면 내가 인생 드릴게.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양아치 정신. 이건 정말 훌륭합니다. 양아치 정신. 그렇게 사세요. 양아치스럽게 어떻게 던져. 앞에다가 사람들한테 담배 끊을 때랑 똑같은 거야. 담배 끊을 때랑 나 담배 끊을 거야. 만약 못 끊으면 나를 이렇게 해 라고 하잖아요. 그럼 끊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앞에다가 목표를 툭 던져 놓는 거야. 툭 던져 놓으면 이거 내가 성공 못 시키죠? 못 시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거잖아요. 그냥 말만 앞선 놈이라고 얘기할 거잖아. 그치? 그거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양아치입니다. 근데 양아치는 절대 실패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성회비를 없앤 거죠. 그건 제가 없앴잖아요. 혼자서. 안 된다고 했거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선배님들도 몇십 년간 학교 당국과 교육 당국과 싸워봤는데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해? 내가 하는 거 알려줄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앞에서 다 무릎 꿇고 돌아다녔어요. 살려달라고. 나 약속했다고 살려달라고. 부모님들한테 다 손편지 보내고. 그럼 부모님들이 전화하십니다. 도와주겠다고. 나쁜 일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신으로 그냥 공부하세요. 주변에다가 6개월 안에 합격한다고 막 소문 겁나 내놓으세요.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러분들은 친구가 없어져요. 대신 공무원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늦어도 다음에라도. 알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반처럼 움직이지 말고요. 진짜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이에요. 심시종손이라니까. 물론 몽골놈이지만 그렇지만 양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겁주니까, 그치? 벌 안 받으려고 그래도 의무를 좀 이행하려고 이렇게 하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죠? 이건 간접적 강제수단이고 직접적 강제수단이고 제재력 행사하고 집행력 행사하고 이것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행강제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뭐 이것도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이걸 비교하는 이유는 이행강제금의 다른 이름이 뭐였대? 집행 벌이었잖아. 벌. 그치? 밑엔 또 뭐야? 징계? 벌이잖아. 벌이라고 또 자꾸 비교한다. 그치?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장래를 향합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도 배웠어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 공부했다고 생각해봐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 평면을 1번, 2번, 3번, 4번 나눴지 몇 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3번입니다. 행위시와 처분시 비교했을 때 행위시, 처분시 비교하면 내가 법을 위반을 했죠?
나 그러면 그때 법에 따라서 혼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미 법률관계는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행위시와 처분시 중에 뭐 적용하기로 했지? 행위시 적용하기로 했죠. 구법 적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었잖아. 예외가 바로 이행강제금이었었잖아요. 이행강제금은 일반적인 제재처분과 달리 이거는 장래를 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법, 과거법이 아니라 장래법, 신법을 적용시키게 된다. 행위시가 아니라 처분시의 법을 적용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겁니다. 이행강제금은요, 일신 전속적 성격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거는 장래를 향하는 성격이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행정벌과 그 부분에서 주택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래를 향한다. 이행강제금의 기본 성격만 찾으시면 돼. 여러분 문제 푸는 것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건밖에 안 나와. 이런 것밖에. 그 다음에 징계벌. 이거 일반 행정법 관계, 특별 행정법 관계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일반 행정법 관계가 뭐예요? 그게 뭐야? 그 말 바꾼다고 당황하지 말고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 연결만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일반 권력관계잖아. 일반 권력관계. 우리가 공포관계는 권력관계하고 비권력관계가 있다고 했지. 그 권력관계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게 일반 권력관계잖아요. 일반 권력관계. 근데 그럴 때 일반 권력관계랑 비교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특별 권력관계였잖아요. 일반 행정법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예요. 특별 행정법 관계는 과거의 특별 권력 관계를 지금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부르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교한다면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느껴야 돼? 내부 관계, 외부 관계. 이걸 느껴야죠. 내부 관계, 외부 관계. 그래서 행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벌인가? 아니면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내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벌인가?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징계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징계처분이에요. 징계처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그거 말하는 겁니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중징계는 어디까지라고 했어? 위에 4개라고 했지. 경징계는 밑에 2개라고 했습니다. 그거 징계벌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 행정법을 위반한 사람, 행정형범이라고 이런 이름 잘 안 써요. 형법에 정해져 있는 거 밑에 보시면 사형, 징역, 금고. 징역하고 금고 차이는 뭐가 있어요? 뭐라고? 오, 갔다 왔구나. 그렇습니다. 네. 경험을 해야 알지. 네. 일 시키고 노역을 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노역을 하냐 안 하냐. 그치? 징역, 금고. 여기서 제일 짧은 놈이 어디 있어요? 제일 짧은 놈 밑에 구류. 그쵸? 뒤쪽에 있는 거. 그래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몰수, 과료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형법 41조에 있는 처벌 종류란 말입니다. 이거를 부과하면 그러면 행정형벌이에요. 그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질서벌이야. 어머머, 그러면 우리 형법 적용하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우린 우리 거 있잖아. 우리 거 3,000여 개나 있잖아. 그치? 꼴랑 1개짜리가 아닙니다. 우린 3,000개 있잖아. 3,000개. 그 3,000개의 법들마다 말입니다. 다 실체법이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럼 당연히 의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의무 위반했을 때의 처벌조항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3,000여 개 개별법 맨 끝에 부분이에요. 다. 맨 끝에. 예를 들어서 225조에서 끝나면 한 220조부터 시작할 거야. 빠르면 한 215조부터 시작할걸? 네. 거기서부터 벌칙 조항이 쫙 깔립니다. 쫙 깔립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종류의 처벌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해요. 등장합니다. 그걸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한다. 요거는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과태료하고의 비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정도면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이 정도면 형벌 부과해야 돼, 과태료 부과해야 돼? 정해져 있겠습니까? 안 정해져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입법자 재량입니다. 입법자 마음이에요. 입법자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 침해야. 그럼 형벌 부과하겠다. 이러면 벌칙 조항 만드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리하는 겁니다. 그건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이거는 경계가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 구별, 형사벌과의 차이점. 반사회적, 반윤리적, 반도덕적 행위들. 아까 얘기한 거
살인, 강간 이런 것들, 그치?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을 했죠? 그럼 죽이면 되고요. 강간을 했죠? 강간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형사 판례 보면은 남자 강간 당한 판례도 있어요. 남자 강간 가능합니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그러면 강간을 해주면 되잖아. 똑같이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충격적인지 그거를 느끼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무 과도하지. 네. 나 과해? 사실 밖에서는 이렇게 생활 안 해. 밖에서는 착해. 네. 여러분들이 좀 너무 유해서, 너무 유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조금만 강해지라고 이렇게 계속 뿌리는 겁니다. 강사들이 좀 말이 세잖아. 말이 안 쓸 수가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저기 그 필수 과목 분들 말고 그 법 과목 강사들은 좀 말이 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요. 반윤리적, 반사회적 행동들, 살인, 강간, 강도, 절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당연히 범죄로 구성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걸 뭐예요? 원래부터 범죄야. 자연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벌하는 걸 우리가 형사벌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 예를 들어서 봐봐. 여러분 우리 경찰 왜 배워요? 경찰법. 경찰이 하는 행동은 수사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형사법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경찰을 배우죠?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쪽의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작용 안에는 똑같아요. 과거를 향하는 행위가 있고요. 장래를 향하는 행위가 있는데 과거를 향하는 행위가 바로 사법경찰 작용이고 그 다음에 장래를 향하는 행위가 바로 행정경찰 작용입니다. 위험 예방 작용. 우리가 다루는 건 위험 예방 작용이에요. 서로의 영역이 다른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하면서 배우는 것 뿐이고.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정범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죄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차이점, 출발점 잘 비교하시고 질서벌과의 차이점. 질서벌은 과태료죠. 앞에 있었던 41조 내용 처벌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는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8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 조항이 있을 때는 벌칙 조항을 적용할 때도 본법의 총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법의 총칙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3,000여 개 개별법에 있는 벌칙 조항 적용할 때도요. 형법 8조가 이미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정을 해놨어요. 다른 법률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때도 나를 적용하라. 본법의 총칙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행정형벌은 벌칙 조항 적용하는 거잖아요. 질서벌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벌칙 조항 적용할 때는 형법 총칙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정도까지밖에 출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질서벌 같은 경우에는 얘는 벌칙 조항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8조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형법 8조 요건, 다른 법률의 벌칙 조항이라는 요건을 못 갖춰요. 과태료 쪽은. 그래서 얘는 형법 총칙 적용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행정형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법으로 정하라 라고 되어 있죠. 법으로 정하라.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하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르게 되면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될 테고요. 일반법 없습니다. 행정형벌에 관한 일반법 없고 그래서 개별법의 벌칙조항들이 따로 있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개별법을 가지고 다루게 된다. 총칙 적용 방금 말씀드린 8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8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법률에서 이걸 배제하면 배제할 수도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배제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명문의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보다 감경된 내용이 있을 때는 그거를 적용하고 형법 총칙을 적용 안 한다. 오케이? 형법보다 낮은 기준이 있으면 그거 적용한다고요. 낮은 기준이 있으면 반드시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감경된 기준이 있으면 그거를 적용한다. 이쪽이 특별법 되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이것도 형벌이니까 기본은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고의로 법규 위반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의범인데 고의라는 게 뭐야? 알고도 그랬다잖아. 알고도 그랬다.
알고도 그랬다? 이게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에요. 위법성 인식 가능성.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뭐 교육위원회에서 말이에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양귀비 뭐 그 교과서에 나왔었나 봐. 그래서 양귀비 그거를 심으라고 이렇게 심어도 된다? 심어라? 뭐 이렇게 지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학교 그 화단에다가 양귀비를 심은 거야. 양귀비 심으면 안 되잖아. 그치? 예쁘니까. 양귀비. 아니라, 네. 야, 그런 표정 짓고 그래, 씨. 양귀비 심으면 안 되는데 법에서 양귀비 심으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을 했겠어 못했겠어? 못했죠. 교육위원회에서 뭐 심으라고 했는데 그게 위법한 행위라고 누가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쵸? 아니 무슨 교장 선생님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자기보다 상급 기관에서 그래도 된다니까 그러는 줄 알고 한 거지. 그럴 땐 처벌 못합니다. 그럴 땐. 오케이?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위법성, 기본은 고의범이니까. 그래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법에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 법에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도 인정된다. 과실범은 그냥 이렇게밖에 질문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책임 능력. 책임 능력과 관련된 문제는 요거 담배사업법. 요거를 기억해 놓으세요.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질 않아요. 담배사업법에 보게 되면 행정형벌로서의 벌칙 조항뿐만 아니라 과태료 규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들은 책임주의, 고의과실을 아예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무과실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무과실 책임을. 이렇게 전혀 책임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알았냐 몰랐냐 잘못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잘못인지를 묻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담배사업법밖에 출제 안 되니까 그걸로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왜 자꾸 이렇게 넘어가냐면 이건 문제 나오는 게 통고처분밖에 없어요. 통고처분밖에 안 나와. 이게 형사하고 왔다 갔다가 경계가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출제되는 게 과태료. 이건 완전히 우리 거니까. 그 다음에 통고처분. 요거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딱 출제되는 부분만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양벌 규정이 있어요. 쌍벌 규정이라고도 합니다. 쌍벌 규정. 그러니까 직접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닌 사람도 처벌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종업원이 그 주유소 있죠, 주유소. 그러니까 애들 잘 써야 돼요. 좀 대가리 돌아가는 애 써야 돼. 이거 안 돌아가 버리지.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공부하려고 온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를 열심히 쓰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진짜 이거 머리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번도 안 쓴 친구들 있죠? 계속 일만 한 친구들. 책 다시는 안 본 친구들 있죠? 40대고 50대고 하면 그때부터 대화 안 됩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피하게 될걸? 진짜 대화 안 돼서 쌈만 나요, 진짜. 걔가 나쁜 애여서가 아니야. 나쁜 애여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시비 건다고 생각하고 교육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공무원 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살짝 법률 용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단어가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법 처음 배우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비례원칙 위반이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 그치? 그렇게 얼토당토한 소리는 안 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하면 자기 입에서 그냥 묻어나올 때 있거든. 그러면 상대방이 시비 거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건 너무 잘못된 행동이어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한마디 하면 너 나 가르치냐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전혀.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런 걸 원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그루핑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냥 그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종업원을 썼는데 그 과도하게 충성 바치는 애들 있죠. 자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는 남자 여자를 만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 너무 좋아하면 피해야 됩니다. 적당한 아름다운 거리라는 게 있는 거야 항상. 그치? 아름다운 거리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싸움입니다. 분쟁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해줘야 돼. 과도하게 충성 바치는 애들 항상 문제 일으키거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판례 보게 되면 종업원이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고마워가지고 돈 좀 벌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장님 안 계실 때 막 이렇게 섞어서 파는 거지, 그치? 경유하고 막 휘발유하고 섞어서 팔고 막 이렇게, 또는 막 이게 유사석유 제품 옛날에 한참 문제됐을 때 있었잖아. 그런 거 막 팔아갖고 돈 많이 벌었다고, 사장님 이만큼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됩니다. 알겠지? 다시는 주유소 못해요. 그렇게 되면 사장님 인생 아주 말아먹는 짓입니다. 그런 충성파 안 됩니다. 충성파. 그래서 종업원이 잘못했잖아요. 종업원이 잘못했으면 종업원이 직접적인 위반 행위자니까 걔를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법에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유사석유 제품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석유사업법에 돼 있어요. 그럼 걔를 처벌해야 되는데 사장님도 처벌해요. 사장님도. 그래서 그 석유 판매업자 사장님도 등록 취소시키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양벌 규정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행정법 쪽에는 뭐 이럴 땐 그 사장님도 처벌할 수 있는 게 맞고, 다만 여기서 이 사장님을 벌하는 게 말이에요, 종업원을 벌하는 거하고 연동돼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별개 문제일까? 이거 완전히 별개 문제예요. 알겠어요? 양벌 규정 각각 벌하는 겁니다. 완전히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건 대위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에요. 사장님 본인의 자신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 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대신 책임진다라거나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책임이야. 그러면 어떤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야? 우리 국가배상에서 자기 책임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가배상에서 얘기했던 자기 책임설처럼. 국가배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배상에서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중간설, 절충설 이런 얘기 했잖아. 거기 자기 책임설 뭐라고 했어? 가해 공무원은 법규 위반 행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등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요. 각각 자기의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도 종업원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본인의 직접적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다음 사장님은 뭘 책임을 지는 거야? 역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 서로가 연동돼 있다거나 대위 책임을 진다라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한테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알겠어요?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 없었다면 사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오케이.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고의과실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사장님한테 양벌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오케이? 행정법에는 뭐가 있다? 양벌 규정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책임주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관리감독상의 혜택을, 소홀을 물을 수 없다면 그럴 때는 사장님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지금 양가로 4번, 5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5번은 그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법인도 된다는 겁니다. 법인도 된다. 이거는 형법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형법에서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아요. 우리는 법인도 처벌합니다. 우리는 법인도 처벌을 하고요. 이건 법에서 그냥 정하면 끝나는 법정범위이기 때문에 법인도 처벌한다 돼 있으면 법인도 처벌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서 법인도 처벌한다 이런 문제를 내는 게 기본인데, 이런 걸 안 내고 여러분들한테 뭘 내는지 아세요? 지방자치단체도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 처벌할 수 있어요? 종업원이 누구야? 공무원이죠. 그렇죠? 종업원인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한테도 이 벌칙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양벌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인이 된다고 돼 있는데. 공법인이잖아, 지자체. 공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본인의 사무여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본인의 사무, 자치사무. 자치사무에 되는 것이지 그게 위임사무면 안 된다는 거야. 위임사무면. 근데 여기서 사실 단체 위임사무라는 부분이 애매한 영역인데, 근데 왜 자꾸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막 문제를 출제하시냐면, 실무적으로 단체 위임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있다 뭐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네, 이건 단체 위임으로 봐야 된다 막 이런 견해도 있긴 합니다. 박균성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 단체 위임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단체 위임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만 나오냐면 국가배상에서만. 단체 위임, 국가배상법 제6조 1항에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 사무 기속 주체가 누구냐, 그거 얘기할 때 그 부분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잖아. 국가배상에서. 예,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제일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강의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제일 짱내하는 부분이 됩니다. 표정 막 징그러워지고 막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싫은 건 싫더라고. 예. 그래요. 그 부분에서나 단체 위임 얘기가 국가배상의 6조 1항 얘기할 때나 단체 위임 얘기가 나오는 것 뿐이고요. 일반적으로 단체 위임이라는 건 사실상 없다 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권한 위임은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기간 위임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 위임만. 그래가지고 말이야. 지방 공무원이었거든. 근데 이게 국가기관의 권한 위임이 있었어요. 지자체장한테.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장이 직접 일하는 건 아니잖아. 항만, 순찰 이런 거 나갔던 상황이거든. 공무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러면 이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를 한 거예요. 지자체장도 국가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땐 안 됩니다. 그럴 땐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공법상 법인이니까 얘한테도 양벌규정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구도는 단순합니다. 자치사무면 양벌규정 적용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기관의임 사무면 양벌규정 적용될 수 없다. 이런 문제 이거밖에 없어요. 이쪽과 관련된 문제가. 그 다음에 과벌 절차. 이것도 당연히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과벌을 하는 게 맞습니다. 벌을 과하는 게 맞는 건데 여기에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통고처분, 즉결심판. 근데 즉결심판 오른쪽 봐봐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이렇게 뭐예요? 상당히 경미한 것들이야. 경미한 것들. 이 즉결심판 청구는 누가 하는 거냐면 경찰서장이 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한테 즉결심판을 질문할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즉결심판에 문제가 출제가 되는 방법은 루트는 여기밖에 없어요. 우선 통고처분이 나온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 알겠어요? 통고처분이 나온 거야. 통고처분은 그냥 통고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야, 돈 내라 라고 알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게 되면 정식 형사소송 절차, 형사재판으로 가버리면은 일이 복잡해지잖아. 그렇죠? 그럼 법원도 할 일이 많아지고 검사도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행정청이 바로 여기서 게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통고처분입니다. 간이한 절차로 그냥 가름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 얼마 안 되는 금액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도의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에. 통고처분을 행정청이 한단 말이야. 이건 범칙금이라고 그래요. 범칙금. 범칙금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냐면 이 행정형벌에 있는 벌금 있죠. 벌금하고요. 행정질서벌에 있는 과태료 있죠.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범칙금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나 범칙금 맞았어 막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범칙금이 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그냥 말이 범칙금인 거야.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말하는 거거든. 그럴 땐 가서 그거는 과태료고요. 이건 벌금이고요. 범칙금 보신 적이 없으실걸요? 왜 몇 개 없거든. 그죠? 몇 개 없거든. 그 사람들이 그냥 범칙금. 이거는 이제 벌금과 과태료의 중간인데 원래 소속은 어디예요? 벌금입니다. 원래 소속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간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진짜는 벌금이야. 만약 이게 과태료랑 진짜 중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통고 처분을 했는데 얘가 불복할 때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가질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벌금 쪽이어야지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가지 형벌 쪽이어야지. 그렇죠? 형벌과 질서벌의 중간 쪽이면 중간에 대한 뭔가 다른 과벌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요. 통고처분을 하는데 거기 통고처분에 보시면 범칙금 그냥 규칙을 위반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조세범, 관세범, 교통사범, 출입금, 관리사범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교통사범하고 나머지 이렇게 생각해봐요. 교통사범하고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에 같은 경우에 조세범, 관세범 이러면 과세관청이 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청으로 과세관청이 등장할 건데 교통사범이 등장을 해버리면 여기선 경찰서장이 나온다고요. 행정청이 경찰서장이 나온다고. 아까 즉결심판 청구 누가 하는 거라고요? 경찰서장이 하는 거라고 했지.
통고 처분을 했거든요. 돈 내라고. 이거 내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예, 내면은 상황은 종료가 되는 거야. 근데 나 이거 안 내고 싶다?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러고 있으면은 기간이 지나면 통고 처분의 효력은 자동 소멸해요. 사라져 버린다고요. 어머머, 그냥 사라져 버릴 걸 뭐하러 했을까? 그러면 범칙금 안 받을 거야, 국가가? 받겠죠. 그죠? 그러면 이 범칙금을 부과했던 통고 처분을 했던 행정청 있지. 그놈아가 고발을 한다고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정식 과벌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좀 쉽게 가려고, 야, 선수끼리 왜 이래? 쉽게 가자. 이거거든. 쉽게 가자. 그래서 범칙금을 부과했던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쉽게 갈 생각이 없네? 예, 가만히 있네? 안 내버리네, 돈을? 그래 버리면, 그럼 원래대로 가자. 원래 방식대로. 그래서 고발한다고요. 고발을 하면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가는데 그때 교통사범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행정청이 누구래? 경찰서장이잖아. 그럴 땐 얘가 즉결심판 청구를 한다고요. 즉결심판 청구를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통사범 경찰서장 쪽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이 그럴 때는 즉결심판 청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 맞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과세관청이 즉결심판 청구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와요. 밑에 보면 학설 대립이 있죠. 이게 과벌 절차일까? 아니면은 처분일까? 행정행위일까? 라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니 그러면 말이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까? 이거 통고 처분이라는 거 있죠. 범칙금 부과하는 거. 원래는 그냥 형사 절차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가고 이 통고 처분을 가름해 버리려고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의무상입니까? 행정청 입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행정청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통고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고발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통고 처분을 할까 말까에 대한 문제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재량이에요. 그러면 이거 행정행위일까요? 과벌 절차일까요? 내가 이단아여서 내가 반골 기질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다라고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난 이거 행정행위라고 생각해요. 행정행위라고. 상대방 분명히 범칙금 납부해야 될 금전급부 의무부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급부하명 아니에요? 급부하명이잖아요. 나한테 동의하면 안 돼 여기서. 알겠지? 나한테 동의하면 답을 못 찾아. 저 새끼는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 새끼는 반골이야 이렇게 해서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알겠어요? 반대로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를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리면 또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문제인식을 좀 느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없고요. 공부는 항상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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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밀리면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알겠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푸는데 쑥쑥쑥쑥 넘어가면 오답을 찾으신 겁니다. 당연히 모든 문제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도 따닥 긁혀야 돼요. 긁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긁어서 하나씩 뜯어내고 있어야지 한 문제씩 풀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이게 만약에 처분이 아니죠? 그럼 이거 돈 냈다고 쳐봐요. 돈을 냈는데 그 돈을 지금 국가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처분이 아니면 그 돈의 법률상 원인이 이 처분의 효력이잖아요.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던 거 생각해봐. 과세 처분, 과징금 처분, 부당금 처분, 부가금 처분, 뭐든 좋습니다. 돈 내라고 부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부당이득이라고 인정이 받으려면 성립이 되려고 하게 되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어야 되잖아. 법률상 원인 없다라는 것은 거기서 법률상 원인이 뭐예요? 처분의 효력이잖아요. 처분의 효력. 그치? 이게 만약 처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범칙금 국가 가져간 그 돈은 국가는 다 부당이득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 설명이. 그렇죠? 나는 그래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기억하세요. 진짜 의무가 부과됐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케이? 통고 처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고 처분에 따라서 내가 돈 내야 될 의무가 자동 소멸한다고 했잖아.
가만히 있으면 효력이 소멸해 버린다고. 그게 의무 부과냐고 이거예요. 의무를 부과했으면 자동 소멸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가만히 있으면 통고 처분의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데 어찌 그것이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의 말이 맞는 걸로 처리합시다. 예, 그래서 통고 처분은 처분이 아니다가 정답으로 출제될 겁니다. 통고 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처분이 아니다를 맞는 지문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아예 처분이 아니다로 기억을 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편의상. 오케이? 예,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 220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당사자의 임의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임의승복, 예, 그 돈을 낼 거냐 말 거냐는 상대방 마음이다. 이거죠. 상대방의 뜻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 친구가 링 위에 올려줄 거예요. 예, 형사소송 절차로 올려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싸우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행정소송 절차를 허용하라 이 새끼들아. 아니 통고 처분의 방식으로 가려고 했으면 마지막 싸움 방식도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방식을 일치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형사로 가겠다는 거야, 행정으로 오겠다는 거야, 올 거야 갈 거야 확실히 하자고. 이게 뭐야 이게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치? 예, 이러면 안 돼. 저는 이거는 예, 행정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통고처분 행정소송으로 하라, 과태료 행정소송 하라, 이행강제금 행정소송 하라. 단순하게 하자. 단순하게 하자. 이게 국민한테 엄청 도움되거든요. 불복 방법이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다 다르면 헷갈리잖아. 그거 왜 그렇게 해놓는 거야? 법률 전문가 아닌 국민, 예, 무식한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절차를 복잡하게. 아니, 복잡하면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아씨 이렇게 되잖아. 그치? 하나로 주면은 이거 어디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불복 방법이 하나로 딱 일치돼 있으면 야, 국가가 한 행동은 그냥 이렇게 싸워. 방법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간단하게. 내용은 복잡해야죠. 내용은 그건 재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고 절차는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예. 그게 제 생각인데 벌써 제가 하나 이겼잖아요. 이행강제금. 다 행정소송으로 지금 다 일치시켜놨잖아. 다는 아니고 1% 남아있다고 했죠. 1%. 100% 이러면 틀린 질문 나옵니다. 아직도 이행강제금이 비송사건 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남아있다가 맞는 지문이에요. 어딘진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네,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바뀌었잖아. 거의 다. 난 과태료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고처분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세게 들어오든지. 예. 그런데 뭐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쪽에서 고발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 행정청이 고발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범은 뭐 한다고? 즉결심판 청구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물론 아까 그 20만원 이하의 벌금 요건은 갖춰지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범칙금이.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예, 이거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과태료도 원래 다 개별법에 있었어요. 개별법에 이것처럼 행정형벌처럼 벌칙조항 있는 것처럼 과태료도 전부 다 개별법에 3,000여 개 개별법에 다 여기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들을 또 하나로 모은 거야. 하나로. 근데 이거는 모을 수 있는데 내 생각에 형벌은 못 모을 것 같아. 이건 기술적으로 안 모아져. 안 모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과태료 모은 건 잘한 짓입니다. 과태료를 질서위반 회계규제법이라는 일반법을 제정을 해서 하나로 쭉 다 모아놨다. 그 다음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거 문제 내실 때도 있어요.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정책. 이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칙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지. 벌칙으로 되어 있는 것들, 뭐 몇 년 이하 징역, 얼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벌칙조항들을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과태료로 하나씩 야금야금 바꿔주고 있어요.
과태료는 이거는 전과자가 아니잖아. 형벌이 아니니까. 그쵸? 전과자 양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과태료로 지금 하나씩 바꿔주고 있는데 요거는 잘하는 짓입니다. 예. 요런 것도 문제 나옵니다. 예,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 맞는 말인 거예요. 과태료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법적 성질. 예, 과태료는 처분이냐? 예. 난 뭐 통고 처분도 처분이라 보는 놈인데 과태료가 처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태료도 처분 아닙니다. 알겠죠? 과태료도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어쨌든 그냥 이거예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면 처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수님들이. 그거는 진짜 공부가 정말 덜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반은 나와요. 50%가. 그러니까 제대로 내시는 분들은 그 앞에다가 수식어고 붙여주시거든요.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행정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분이다 처분 아니다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이건 딱 봐도 30대 40대 요 정도야. 예, 잘 모르고 막 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처분 아닙니다. 통고 처분, 과태료 다 처분 아닌 걸로 맞는 지문을 출제가 될 겁니다. 네, 정확하게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실 겁니다. 특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처분은 처분인데 과태료 재판이라는 거 이렇게 특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절차를 밟지 않는 거예요. 그게 특별법이니까 불복 절차에 대한 특별법이 있으니까 그거 적용하는 거지. 그치? 그게 정확히 맞는 거고 그렇게 잘 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어쩔 수 없다는 건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내려가 보시게 되면 법적 근거 당연히 법률요보 적용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 요거 27조 139조 요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강론인데 총론으로 또 출제를 하시거든. 이분들이 또 경계가 없으셔. 그래갖고 27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게 27조거든요. 보통은 27조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27조를 근거로 해서 과태료 조례를 만들어요. 과태료 조례를 만들어. 우리 조례 법률요보 기억나요? 법률요보에서 배웠던 거? 기억날까? 안 날까? 조례와 관련된 법률요보 뭐 안 나면 또 하고 뭐 안 나면 또 하고. 네. 기태한테 밥 얻어먹다가 떡국 얻어먹다가 내가 한 수 배웠어. 뭘 배웠냐면 학생들이 진짜 그랬지. 너 관리반에서 뭐하냐? 나는 관리반에서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서로의 컨셉을 다 일치시키려고 이렇게 랄리 선생도 따라온다고 하거든. 일치를 시켜서 학생들이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확한 방식을 해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지를 정한 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합격만 우린 기술자답게 살자 이런 결론을 맺으면서 여긴 객관식 시험인데 괄호 넣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괄호 넣기? 영어는 단어 쓰기 이런 연습 하잖아. 그쵸? 국어도 그런 걸 한다는 거야. 나 행정법 그런 자료 진짜 많은데 객관식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쟁여놓고 있는 자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학생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아요. 예. 가장 좋은 방법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공전하는가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분명 나는 100만 번을 얘기했는데 말할 때마다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 예.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일까? 그게 아니라 손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계속 이거는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쵸? 예, 의사도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짓거리 20년 해도 어디서 막히는 것인지 찾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학생들이 어디를 힘들어하는 건지. 손으로 쓰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갱지 사다 놓고 그냥 하루에 이만큼씩 날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져요. 그냥 공부 막 잘하게 돼.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안 하잖아. 하는 사람. 내가 시킨 대로 갱지 사다가 막 쓰고 있는 사람. 안 하고 있지. 갱지 사줘. 한번 할 거야. 볼펜도 사줘야 돼. 네.
봅시다. 우리 조례입니다. 예, 법률여부 얘기했을 때 지방자치법이 있죠.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있습니다. 22조 본문하고 단서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본문이 있다. 그 다음에 단서가 있다. 예,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단서로 가게 되면은 이건 강론인데 총론입니다. 내용은 강론이고 여러분 문제는 총론으로 나오니까 나도 뭐 방법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권리제한 의무부가 벌칙조례 벌칙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상위법령의 위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위임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합시다. 그 사무라는 건 뭘까요?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무슨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어디 있니? 뭐 가니까 이때 지방자치법 방을 왜 쓸까? 지방자치법, 지자법 구조 1항에 있단 말이에요. 구조 1항에 보게 되면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사무, 단체위임 사무. 지자체장이 수행하는 사무의 종류는 총 몇 개? 3개. 자치사무, 원래 지사무. 그 다음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받은 사무.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된 사무, 단체한테 위임된 사무, 단체위임 사무.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무, 기관한테 위임된 사무. 요거 3개를 관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자체장이. 근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사무는 3개 중에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 사무까지라고요. 기관 위임 사무는 그냥 국가하고 그 지자체장하고 둘만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건 뭐라고 돼 있어? 구조 1항에 얘는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 사무라고 되어 있어요. 기관 위임 사무는 그 사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기관위임 사무는 그 지자체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자체장하고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뜻은요. 안에서라고 하게 되면 그 법령에 위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범위 안에라고 했으니까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위반하지 마라. 법률 우위원칙이에요. 법률 우위원칙 말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 나오면 법률 우위원칙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런 게 법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은 법률 우위원칙이구나. 위반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의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라 라는 뜻은 바로 뭐예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요거는 법률 유보원칙입니다. 법률 유보원칙.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얘기는요, 위반하지 마라 라는 얘기고,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는요, 근거가 필요하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반, 법률 우위원칙, 근거, 법률 유보원칙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법률 우위원칙은 소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이고 얘는 한 강도가 조금 더 높죠? 적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은 모든 조례 당연한 거지. 이거 행정입법이잖아. 행정입법이니까 어쨌든 행정작용이잖아. 행정작용이니까 법에 위반돼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법률 우위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행정입법, 행정작용이니까 법에 위반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행정입법으로서의 모든 조례는 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조례는.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다 침익적이잖아. 생긴 게. 권리제한, 의무부가 벌칙조례 전부 다 침익적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된다. 법률유보 원칙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렇게 했을 때 요거하고 이렇게 다시 두 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에 있는 권리제한 의무부가 조례 같은 경우 위임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얘는 포괄 위임도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포괄적 위임을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포괄적 위임이라는 것은 이것 빼고 나머지 뭐 이에 관한 것은 전부다 이렇게 되면 포괄적 위임이잖아.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들어오면 포괄적 위임이 되는 거죠. 포괄 위임이 된다고. 왜 되는 겁니까?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거지. 지방의회,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선출직이잖아. 선출직. 그 얘기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반드시 구체적 위임까지는 필요 없고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 6.13 지방선거. 기다려주시죠. 6.13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발표는 안 났겠구나. 그치? 발표는 4월께 몇 월에 발표하지? 4월 7일까 몇 월에 발표나? 왜 봐야 돼? 외워야지. 내일까지 제출해. 그리고 얘는 어쨌든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포괄위임은 얘는 끝까지 안 돼. 끝까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말이야. 여기서 지금 과태료, 지방자치법 제27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례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례가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례 위반하는 행위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과태료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과태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위임은 무슨 위임이냐면 포괄 위임이에요. 범위를 한정을 안 했거든요. 여기에 부분에 있어서만 과태료 조례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포괄 위임을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포괄 위임 있어도 됩니까? 있어도 돼요? 이게 만약에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적용되고 있는 거라면 위임 없는 거잖아. 그쵸? 포괄 위임 금지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제대로 된 위임이 아니잖아. 제대로 된 위임이 아니면 위임 없는 거잖아. 위임 없는 거면 조례 못 만드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과연 되겠는가? 과태료 조례의 얘가 일반적 근거가 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얘가 과태료 조례의 일반적 근거로서 기능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과태료? 돈 내라고? 의무부과인가? 저거 벌인가? 벌칙 조례인가? 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만약에 저게 의무부과 조례라고 하게 되면 포괄적 위임이 괜찮은 거고요. 저걸 벌칙 조례라고 본다면 포괄적 위임으로는 위임이라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과태료 조례는 뭐겠어요? 벌칙입니까 아닙니까? 벌칙은 아까 41조에 있던 거 그거가 전부라고요. 알겠어요? 사형, 징역, 금고 거기 있는 거 거기 과태료 있어 없어? 41조에 없잖아. 없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조례인 거야? 이거는 주소 찾기. 주소 찾으면 얘는 의무부과 조례인 거예요. 의무부과 조례인 겁니다. 오케이? 의무부과 조례면 관리자는 의무부가 저쪽에 걸렸죠. 그럼 포괄적 위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괜찮으니까 이거 위임 제대로 있는 거 맞아요. 22조 단서에 위반됨이 없습니다. 위반되면 무효지. 조례 아무것도 아니니까. 처분 아니니까. 그치? 이거 가능합니다. 이런 과태료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어렵게 나오면 저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됐고요. 그 다음 내려가시게 되면 형법 총칙에 적용을 받는 건 벌칙 조항이고요. 아까 있었던 거. 다음 고의과실. 요거가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이것도 참 문제야. 고의과실이 필요하다라는 판례가 있는 게 아니라 판례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는 거거든.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 보면은 항상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위에 괄호 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 의함 이렇게 돼 있잖아. 판례 의함 그랬는데 판례 의함은 고의과실이 안 필요해. 정상이야. 근데 그거는 맞는 지문으로 안 내거든. 그러니까 정말 아다리 안 맞는 문제 엄청 내시는 거야 지금. 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문제 내는 사람들은 그거 알죠? 여러분들 선택 과목 바뀌기 전에 90년대 뭐 이럴 때 문제가 왜 어려웠었는지 알죠? 행정법 문제는 정말 죽자고 어려웠어요. 지금 여기서 막 수석한 애들 갖다 풀라고 하면 50점도 안 나올걸? 진짜 어려웠거든요. 왜 어려웠을까? 문제 공개를 안 하니까. 알겠어요? 문제 공개를 안 하니까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이의 제기를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오픈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를 왜 숨겨요? 뭐 문제 내고 창피해? 창피할 짓을 하셨네. 그러면 창피할 짓을 안 했으면은 나 누군지 공개하고 아니 다 요즘 다 실명제잖아. 택배도 실명제인데, 그치? 공무원도 실명제고 다 실명제인데 왜 이름을 안 밝히나? 그죠? 이름 좀 밝히셔야죠.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난 교수님들 누구 출제하셨는지 몇 년도 어느 직렬 누가 출제했는지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 없으면 출제하지 말고. 아니 출제 들어오셨으면 그래 노량진 강사 10대 1 싸움 정도는 이길 수 있어야지 출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낼게. 그게 낫잖아. 우리가 내는 게 훨씬 더 균형 있는 문제잖아. 그게 낫지 않나? 아니면 공개하시고 이름. 공개해라! 네. 공개, 안 하면 내가 쳐다간다. 미친 양아치 강사 한 새끼 들어왔기 때문에 노량진 분위기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왜 가만히 따라대 지금까지 있었어. 그치? 나는 진짜 모 선배님들처럼 여기서 진짜 한 100억 그렇게 벌었으면 나 그 돈으로 그 교수 찾았다. 찾아서 가서 몇 대씩 때렸다. 때리고 합의 보고 깽값이요. 문제 그래내지마 살지마 이씨 이러면서 때리고 돈 주고 했다. 나 진짜 그렇게 한다. 사람 인생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만약 나보다 학번 밑이면 그냥 때렸고 우선 맞자 이러고 맞고 시작하자 이거지 뭐. 그치? 후배는 그냥 술 사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책임 있게 문제들 좀 내시고 내시고 그리고 저거 조례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형법 총칙 적용 안 되고 고의과실 고의과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고의과실을 요구한다. 책임주의를 여기에다가도 적용시키겠다라고 지금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거 말고도 뭐 말씀드렸어요? 과태료와 관련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요, 얘가 일반법이면서 동시에 무슨 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그 무슨 법이야 그게 도대체? 유아독존법이라고요. 유아독존법 지만 적용하라고 하는 거야. 욕심쟁이 같은 우후훗 이거죠. 그렇죠? 자기가 일반법이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나를 적용시키고 다른 법령에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나를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또한 나를 적용하라. 그게 뭐야? 그게 그냥 나를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진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아주 그냥 유아독존법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맞는 길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널브러져 있는 과태료에 대한 규정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하나로 일관되게 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노력이에요. 좋은 노력입니다. 그 다음 여기 고의과실을 이제는 요구하고 있다는 점. 고의과실. 지금 옛날에는 우리 시험 볼 때 막 이런 문제 있었다니까. 진짜 도로조명 허가를 받았어요. 도로조명 여기 건물 지으려고 내가 집 지으려고 도로조명 허가 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자재하고 모래하고 이런 걸 쌓아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도로에 막 쌓으면 안 돼요. 그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었거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잖아. 비가 내렸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니까 갑자기 모래가 흘러내려가네. 그치? 옛날에 우리 영감이 좋아하던 노래예요. 이것만 불러주면 아주 열심히 가서 유세를 하고 막 그랬거든. 비가 내리고 한 번만 불러주면 아주 그냥 막 뛰어나가고 막. 아버지랑 동갑이었는데 어른들은 좀 맞춰드리면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도로조명을 받았는데 이게 모래가 한 톨이 비 때문에 살짝 1mm를 넘어갔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게 판례예요. 된다고. 왜? 과태료 부과는 객관적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지 이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이라는 책임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옛날 판례였어요. 우린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질서위반 행위제법 만들어지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뭐 적응하죠. 초반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과태료에 왜 고의과실이 못됨시? 그게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고의과실을 요구하면 국민한테는 유리해요. 부과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넘어가는 거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고의과실을 요구하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밑에, 예, 이건 7조, 그 다음 8조 넘어갑니다. 고의과실을 요구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형벌처럼 똑같이. 그쵸? 예, 그 사람한테 잘못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걔한테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얘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아까랑 똑같은 거죠. 위법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착오가 있었다고요. 이게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더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형벌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8조. 예, 이 부분도 많이 출제합니다. 7조, 8조는 그냥 단골 메뉴예요. 7조, 8조. 과태료 나오면 7조, 8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던집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책임 능력 부분은 역시 얘도 마찬가지. 담배사업법. 예, 담배사업법. 예, 책임주의와 전혀 무관한 완전 무과실 책임주의가 담배사업법에 있다. 담배사업법. 이거 담배사업법은 좀 특이한 게 좀 많이 있어요. 담배사업법을 내가 맨 처음 해봤을 때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뭐였는지 아세요? 물론 시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만화방에서 담배를 팔 수 없다를 보는 순간 뭐지? 진짜? 라는 생각이 드는 거. 만화방에 담배를 안 팔면 어디서 팔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원래 만화방이 담배 피는 곳이잖아요. 그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아주 젊은 분들이고요. G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나랑 비슷한 또래인 거야. 네. 원래 만화방에는 짜장면을 시키고 담배를 물고 만화책을 들고 자는 곳이잖아.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만화방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만화방에 담배 못 핍니다. 난 그게 제일 특이한 담배사업법. 이거는 사실 문제 나오는 건 여기보다 뭐가 많이 나와요. 저거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서 그거잖아.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 이거죠.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은 예, 법적 성질이 뭐였어요?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은 가학상 허가인데 혼합적 허가예요. 혼합적 허가. 혼합적 허가로 어쨌든 허가입니다. 허가니까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안 되고 예외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거야? 원고적격의 거리 제한 규정이죠. 거리 제한 규정. 그다음 한 개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게 일반 소매인인지 구내 소매인인지 그거 비교하라고 했죠. 빌딩 안에서만 파는 구내 소매인한테는 거리 제한 규정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원고적격이 결국 허가니까 깨지게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담배사업법에 보면 저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는 거 기속행위의 특징 이러면서 나오는 게 선원주의 원칙. 선원주의 원칙이 또 담배사업법에 있어요. 선원주의가 뭐였어요? 마드로스주의였죠. 마드로스주의, 선원주의. 예, 먼저 원한 사람한테 해준다. 이거였잖아. 먼저 원한 사람. 근데 실제로 이게 동시에 빼방 이렇게 오면 어떡해? 그것도 예정해 놓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것도 내가 봤다고 했죠. 담배 여기서 50m 거리 제한이 있을 때가 있고 100m 거리 제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50으로 쳐봅시다. 50m 거리 제한이 있으면 50m 반경 안에는 담배 파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한 군데밖에 없는 건데 그 안에서 말이에요. 담배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갑이 있고 을이 있었는데 얘네가 갑이 먼저 나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둘 다 요건은 갖췄다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시설 기준은 갖춘 겁니다. 했을 때 갑이 먼저 신청하면 갑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게 선원주의란 말이야. 진짜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들어간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동시에 들어왔대요. 예. 동시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대. 예. 그래서 동시에 들어가니까 나도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렇게 끝냈다고? 자기가 졌대. 가위바위보는 아니었어요. 예. 뭐였냐면 공뽑기 추천을 했대. 공뽑기 추천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여기서 담배 팔 것인가? 둘 다 여기서 편의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럼 편의점 하는데 그 담배 사업권 없으면 편의점 할 이유가 없어요. 편의점에서 돈 제일 많이 남는 게 담배예요. 예, 담배 당연히 팔 수 있어야 되거든.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공포께 졌대 추첨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담배 사업법령 봤죠. 진짜 그 말이 있는 거야. 동시에 들어오면 추첨한다. 이게 있는 거야.
너 거기에 당했구나. 조금만 빨리 뛰지. 내가 살 빼라고 했잖아. 이씨. 그랬겠죠. 예. 물 참이야. 진짜 뚱뚱했어. 예, 부가 절차. 부가 절차 보시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 통지 의견 제출해야 된다. 이거 쏙지 마. 이거 저거 아니야. 문제 어렵게 나오면 행정절차법 21조 22조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건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왜 쏙을 수도 있는 거냐면 이 과태료 부과가 의무 부과로 느껴지잖아. 그치? 그러면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부여 같은 경우에는 의무 부과 권익 제한 처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불이익 처분 절차잖아요. 의무 부과 부분에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행정절차법 21조 22조에 있는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그거 아니고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사전 통지 의견 제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겁니다. 행정절차법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적용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서면 부과해야 되고 5년. 이 5년 같은 경우에도요. 5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5년 그거 적용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적용받는 게 아니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5년이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예,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5년이라고 해서 5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배상도 과태료도 뭐 다 5년은 5년이야. 다 5년은 5년인데 이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아까 전에 통고처분은 어떻게 불복하는 거라고 했어? 통고처분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개무시하면 사라진다고. 하지만 더 세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말입니다. 얘 같은 경우 어떻게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예, 과태료도 이의제기하면 자동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의제기하면 아까는 뭐였어요?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고발하죠. 행정청이 고발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관할법원,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게 될 관할법원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이의제기를 받으면 이의제기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에다가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과태료 재판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지원. 여기 행정법원 이름 틀리는 겁니다. 행정법원 이게 아니라 지방법원 지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검사 들어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검사 들어오는 거. 당연히 소송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과태료 맞은 친구, 질서위반 행위한 친구하고 또 누구 한 명 있어야 되잖아. 한 명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라고? 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검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과태료 재판은 이거는 비송사건 절차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판결의 방식으로 재판하지 않는다. 판결의 방식으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의 방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결정,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건 뭐야? 집행정지 결정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집행정지 결정. 그럼 우리 집행정지 결정 나왔을 때 나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불복했나? 즉시항고했었잖아. 그지? 집행정지 결정 불복할 때 즉시항고했었죠? 이것도 결정 방식이고요. 따라서 이거 불복할 때도 즉시항고합니다. 즉시항고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 행정소송법에서 즉시항고할 때는 집행정지 효과가 없었어요. 여기에는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 효과가 생깁니다. 오케이? 이거 집행정지 효과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와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내고 있다가 강제징수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강제징수 막아야 되기 때문에 즉시항고의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 부분도 특이한 부분이고요. 형벌하고 병과는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어요? 형벌 2개 이상인 것 빼고는 다 병과됩니다. 다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아니라고 했죠.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 되려고 하게 되면 처벌이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과태료는 처벌이 아니다. 오케이? 과태료는 처벌이 아니다. 이 정도면 뭐 행정벌과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꼭 뒤에 있는 거는 간단한 친구들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후루룩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분입니다. 10분까지 휴식하시고요. 4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